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24일, 5월 24일 화요일 신관장의 민속예술 이모저모.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이제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은 테스트였고요. 오늘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첫 번째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뭐 길게 만지면서 하는 거. 하이 레니. 네, 레니 안녕하세요. 네, 진관장님 이제 저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듣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 우크라이나에 계신 레니 씨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가 저기 너무나 편한 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전장에서 지금 들어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레니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인데 또 그래픽 화가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소나무 전지했어요. 혼자는 못하고 우리 그쵸 선배님과 마을서 공주에 계신 선배님과 같이 박물관 내에 있는 소나무를 전지를 해서 내일 저희가 또 작은 행사가 있거든요. 내일 행사 전에 대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소나무 전지도 하고, 조금 이것저것 좀 많이 잘라줬더니 모습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나중에 제가 저 일하는 모습은 틈틈이 사진으로 남겨놨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방송하는 게 제대로 그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소리였거든요. 소리, 지난 두 번을 테스트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소리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 점지하는 짬짬이 사이에 잠깐 오늘은 오늘 그것도 했어요. 저기 소나무 하면서 강만홍 선생님하고 예술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망한 게 중간에 소리가 에코가 너무 들어가서 너무나 좋은 내용의 선생님의 일생과 심우성 선생님과의 일생과 이런 같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그 숨겨진 KBS 사건, KBS 신입 탤런트 약 70명이 전나로 훈련했던, 모두 옷을 벗고 훈련했던 그 이야기, 뒷이야기도 듣고, 또 유덕형 서울예대 이사장님, 그리고 심우성 선생님,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의 인도 수행 이야기, 그리고 뉴욕에 진출하셔서 라마마 극장에서 활동하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약 1시간 반 가량 저희가 떠들고 녹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녹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너무나 소리가 안 좋지만은 혹시나 듣고 싶은, 그래도 들어보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링크를 여기 게시판에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만홍 선생님하고 미국에 계시는 미국 커네티컷 주립대학의 연극가의 송정민 교수님하고 세 명이서만 신나고 재밌게 1시간 반 내내 수다 떨다가 끝났는데, 여기 링크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송 선생님과의 대화 링크입니다. 네. 오늘도 좀 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서리설경입니다. 서리설경. 어렵죠? 외국 분들은 전혀 알아듣기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도 열에 하나 정도 서리설경이라도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선앙당 5집 무신도를 가지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이었던가 토요일 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 서리설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을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자, 이 흰 종이를 서리설경이라고 합니다. 이 흰 종이를 서리설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지리산, 대한민국 지리산 삼성궁에서 천재를 올릴 때 지금 올해 3월에 돌아가신 이재선 선생님께서, 올 초에 돌아가신,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고 이재선 선생님의 설경 작품입니다. 단어의 뜻을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환을 안 눌렀군요. 네. 제가 아직 프로그램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강만호 선생님하고 재밌게 올린 사진도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OBS 프로그램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근데 보시고 계신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바로 서리설경입니다. 단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이 오리기, 무속이죠. 무속 중에서도 충청도 법사님들이 경을 읽기 위해서 경 읽는 장소를 꾸미는데요. 이 장소를 종이 오리기를 통해서 꾸미십니다. 그래서 이 종이 오리기를 서리설경이라고 하고, 그 서리설경이라는 말 속에는 종이 오리기뿐만이 아니라 경을 읽는 일체의 행위, 장소,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죠.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고 많이 어려우니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설경을 오리고 계신 분은 김홍기 법사님이라고 하시고요. 지금 청양에서 청양 남천사라는 수련 공간에서 수양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단하시죠? 네. 자,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설치 미술 그 자체예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전시회 그리고 돌모로 유랑 예인 축제의 행사장으로 쓰였던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자, 배경화면으로 이걸 계속 쓰죠, 뭐. 예. 자, 서리설경 이제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 종이 오리는 행위와 종이로 만들어진 충청도 법사님들의 장엄 장식이라고 할까요? 이 구슬 경을 잇는 장소를 경청이라고 하고요. 이 경청을 종이로 오립니다. 이것은 이제 설경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위패를 세우는 대신 종이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 때문에 세울 설자에 위패 위자 설위가 되고요. 설경은 베풀 설자에 읽을 경자 경자가 되죠. 그래서 경을 읊조리는 행위. 그러니까는 법사님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해서 서리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인데 이 서리설경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장세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실 분이고 돌아가시진 않았고 장세일 선생님이 사용하던 말을 저희 아버님이신 민속학자이신 심우성 선생님께서 이 개념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흔히들 설경이라고 불렀어요. 설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풀 네임을 넣어주신 거죠. 서리설경이라고.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책을 내는데 바로 이 책이 되겠죠. 예. 서리설경 무와 예술이라는 한국민속국박물관 예술신설을 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사진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 이 사진은 돌아가신 고 이재선 선생님께서 2020년 아마 10월에 지리산 삼성궁에서 올리는 천재에서 걸었던 설경의 모습입니다. 저희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서리설경 개념 정리를 해줬는데 좀 어렵죠. 예. 지금 이 사진 역시 여기는 저희 박물관 전시실에 항상 전시되어 있던 모습인데요.
요 모습 역시 그 이재선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좀 더 다른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설위설경. 예. 요거는 뭔가 세우고 만든다는 뜻이겠죠? 요거는 이제 위패할 때 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말할설, 그리고 경문할 때 경자. 위패를 세우고, 위패를 뭘로 세워요? 종이 오리기로 세웁니다. 종이 오리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설경, 경을 읊조린다. 그래서 이 설 위의 행위는 경청, 경 읽는 공간을 꾸미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설경은 법사님의 경 읽는 행위를 설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박물관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이에요. 지어질 때 모습이 아니라 막 짓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짓고 있을 때 모습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학술적인 이야기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제 인생, 짧은 인생 동안 설위설경과의 인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 삶이 모든 게 그런데 이제 설위설경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돌아가신 심우성 선생님을 통해서예요. 제가 이제 대학학 졸업하고 집에 할 일 없이 뒹굴뒹굴 했었는데, 그게 아마 199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심우성 선생님 소원은 이 고향 땅에 박물관을 여는 것이었고, 이 박물관을 열 고향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돌모루 마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선생님이, 심우성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묻힐 묘자리, 그걸 이제 가묘라고 하는데, 가짜묘라는 얘기죠. 가묘가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이 사진 속의 박물관 자리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 이렇게 그 공사 현장을 지켜줄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던 제가 뭐 딱 적격이죠. 그래서 어쩌지해서 1년 6개월 동안 뭐 토목공사도 하고 조경공사도 하고 전시실 공사도 하고 건물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 문을 열었고,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문 연 박물관을 누군가는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심우성 선생님 너무 바빠서 박물관에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고, 활동하시는 여러 활동이 주로 서울이셨기 때문에 뭐 무형문화재 관련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술 활동이라든지 방송 활동, 이게 다 서울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이 박물관을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당새였어요. 마당새. 방금 저기 지저분한 거 떨어지면 쓸고 사람들 오면 안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심우성 선생님이 한 손님과 함께 들어오시는데, 그 손님이 이제 서류 가방을 꺼내는데 그 속에 이렇게 종이가 막 이상하게 오려지고 새겨진 그 다발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 두 분 말씀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설경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설경, 그래서 이게 설경이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의 이제 요지는
제가 그때 이제 26, 27 그 정도 됐을 때니까 26, 27 됐을 때니까는 어르신들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한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무슨 전시회를 하신대.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게 바로 박수천 법사님의 서리설경전이에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였나?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진에 박수천 법사님의 설경 초대전. 이때는 설경이라고 그랬죠. 서리설경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설경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97년 3월이에요. 97년 3월인데 이 전시회를 우리 박물관에서 첫 특별전이죠. 첫 기획전이자 특별전인데 이걸 여니까는 갑자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시골 마을로 오시는데 반은 소위 말해서 무당, 반은 교수님들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그때 저는 이제 큐레이터나 도슨트나 하는 개념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손님을 안내하고 오히려 제가 듣는 게 하나의 큰 공부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다 너무나 많은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참 큰 공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를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는 아직 추웠거든요. 아직 추운데 보통 6시면 문을 닫으니까는 한 5시부터 3월 달이니까 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3월 달부터 5시쯤 문을 닫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 한 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심우성 선생을 찾는 거예요. 심우성 선생을 찾아서 저는 이제 잘 모르죠. 또 워낙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것도 전국에서 오시니까 그중 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저기 박물관 내에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 노인이 바로 나중에 서리설경 예능 보유자가 되시는 장세일 선생님입니다. 장세일 선생님. 장세일 선생님 사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장세일 선생님이 이분이세요. 이분이신데 요거는 2008년에 찍은 사진이시고요. 2008년에 찍은 사진이시고 요때 이 사진은 98년에 찍으신 사진이죠. 이 어르신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아버님과 심우성 선생과 깊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만나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차 심부름하고 그다음에 뭐 주전부리 과자 같은 거 심부름 하는데 두 분 말씀 나누는데 단어가 다 법사, 설진, 기문, 착수,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무협지는 제가 좀 읽었거든요. 다른 책은 아닌데 만화책하고 무협지는 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린지 알아들 수가 없었는데, 이거 역시 대화의 결론은, 이 두 분의 대화의 결론은 전시회를
다시 열자는 거예요. 다시 이 전시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수천 선생이 하고 있는 전시회는 뭔가 2% 부족하니 새로운 전시회를 열어야 된다. 장세일 선생이 다시 꾸며야 된다. 이게 비화인데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 박수천 선생님이 설경을 전시회를 여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의 종이 오리기 설경이 장세일 선생님의 설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세일 선생님이 따지러 오신 거예요. 내 후배가, 박수천 선생님 마을 후배시거든요. 내 걸 가지고 가서 자기 건 양 행세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법적인 싸움까지 가겠다. 뭐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런 이야기신데 우리 심우성 선생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분이 누가 어떤 생전 처음 보는 노인네가 와서 따진다고 해서 쉽사리 기가 죽을 분이 아니신데 왜 장세일 선생님이 오셨는데 기존의 전시회를 빨리 문을 닫고 새 전시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그거는 장세일 선생님의 서리설경 실력도 뛰어나셨지만은 이 설경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장세일 선생님은 설명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우선 선생님이 제대로 된 법사를 만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시회를 빨리 정리를 하고 장세일 선생님하고 같이 새 전시회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들이 바로 서리설경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정리된 거죠. 종이를 이용하여 굿 또는 독경에서 사용되는 무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굿을 펼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서리설경이라 일컫는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전시예요. 그렇죠? 전시이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섰어요. 근데 그냥 흰 종이가 참 멋있다, 멋지고 신기하게도 복잡한 무늬를 어떻게 이렇게 칼 하나로 밑그림도 없이 그리나, 그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민속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알게 된 거는, 제가 몸으로 체험한 거는 계룡산 산신제라는 거죠. 계룡산 산신제. 계룡산 산신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토속적인 신앙이 산신신앙이잖아요. 하다못해 단군도 산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군도 산신이기 때문에 명산에서는 개인이 드리는 산신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선시대는 왕조 차원이죠.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이 명산 대천에 산신제와 수신제를 지내는 우리 민족만의 토속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국가니까는 이 산신제도 왕실의 법도에 따라 지냅니다. 이 왕실의 법도에 따라 지내기 위해서는 번듯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삼악이라고 한 3대
조선의 3대 명산. 첫 번째가 북의 묘향산, 남쪽에는 지리산, 그러면 한가운데는 당연히 계룡산. 계룡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산의 삼악의 산신각을 왕실 기법으로, 왕실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왕실 건축과 격이 맞게 산신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신각 세 곳 중에 묘향산 없어졌다고 하고요. 지리산 지금 삼시가 없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계룡산 양화리 마을에 신원사가 있죠. 이 신원사에 중악단이라는 산신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악단 중악단을 비롯한 그 일원에서 나라 차원의 큰 산신제를 복원하자라는 바람이 1998년에 불었어요. 그래서 장세일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97년이고 98년에 이 계룡산 산신제라는 걸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큰 어르신들을 전부 모셔다가 산신 구슬을 한 거죠. 서울 세남굿의 김유감 선생님, 그다음에 진도 씻긴굿의 박병천 선생님, 황해도 망구 대탁굿의 정학봉 선생님들을 이제 굿판에 모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마당새 역할을 할 때인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족한 일손을 저 혼자 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 뭐 70 넘으신 어르신이고 20대 힘쓸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굿판에 오를 이제 음식도 나르고, 어떤 때는 이제 창, 칼, 작두 같은 것들로 이제 양손 가득 들고 뛰어다니고, 하여튼 정신이 없이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 장세일 법사님의 이 상차림이, 이 굿차림이, 경청차림이 다른 지역의 굿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굿들은 화려하고 울긋불긋해요. 색깔이 울긋불긋한 데 비해서 충청도 격식 있는 법사님의 경은, 이 경청이 장엄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학술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이 계룡산 산신제가 100년 만에 열린다고 온갖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서 학자들이, 교수님들 너무 많이 오셨었거든요. 이 학자님들한테도 다른 굿은 많이 봤는데, 이 충청도 법사의 경의 그 독창성, 차별성, 그리고 이 종이 오리기의 오묘함, 이게 너무나 돋보이는 그런 큰 축제판에 아주 진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1998년 계룡산 산신제가 서리설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워낙 주목을 받으셨기 때문에 장세일 선생님은 장세일 선생님이 이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시게 되고요. 충청남도 문을 받으시고, 계룡산 산신제는 연례 행사가 되고 그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개 개인의 경험으로 서리설경에 대한 어떤 근대 개념의 성립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법사님들이 안 한 것은 아닌데 이 그 행위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말 98년, 97년,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방의 문화를 독창적인 문화를 그때는 이제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아마 발굴이란 민속을 문화를 발굴한다는 말을 쓰면은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때는 그런 표현이 많이들 썼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속을 발굴했다. 서리설경을 발굴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인지하지 못했던 거지 발굴해낸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98년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끝마칠게요. 저희가 한국민속국박물관은 저 심하용이 관장으로 있지만은 저희 아버님 심우성 선생님이 1996년 세우셨습니다. 1996년 세우셔서 우리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속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선양에 큰 일을 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 심우성 선생인데 선생님이 2018년 8월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8월 23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매년 8월을 주기 좋은 날을 저희가 주말로 택해서 선생님 추모 행사도 하고 추모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한바탕 이제 3년상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올해가 4주기이기 때문에 추모 제사 끝내고 한바탕 놀이판을 엽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3일 선생님 묘지하고 요건 이 사진은 지금 작년 모임 때 사진인데 저희 선생님의 학술적, 예술적, 민속학적 이런 업적을 오늘에 맞게끔 우리가 전승해 나가야 되겠다.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중 제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를 지금 준비 중인데 이 행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박물관의 그 민속과 학술 출판물 선앙당의 발행 기금 그리고 이런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오늘 아침에 했던 예술가의 대화와 같은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정기 후원 CMS 정기 후원으로 다달이 10,000원씩 후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CMS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 별도 계좌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별도 계좌도 넣어놨으니까 뜻을 함께 하시는 따뜻한 온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CMS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농협 계좌도 있어요.
예. 후원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기 법사님의 설경 오리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